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홍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는 어제 아침에 철학자 시인이라고 자칭하는 분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아 소개합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원 문학관 알림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안 보니까요.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회장님.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97화 하나원 시인의 62번째 시 제14회 세계 나자의 날입니다. 이 제14회 세계 나자의 날에는 1967년 2호로 세빛에 수록된 시입니다만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27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14회 세계 나자의 날에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4회 세계 나자의 날에 하나원 헌신짝도 짝이 있는가 나호는 티오 허가제 조건은 사전 단종 수술 사회 복귀가 고작 고양이 발바닥만한 황무지에서 자활이란 요소를 하라는 것인지 무덤을 파라는 것인가. 사회 복귀 무아 노부부는 그나마 여생을 병신인데 자식은 해서 뭐하나 하겠지만 병신이니까 자식이 있어야 하거늘 절절한 소원이지만 붕알이 잘려버려 어떻게 할 것인가. 성성백발 무아 노부부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편견에 싸디지며 좀 말해보라. 사람이 사람의 붕알을 깔 수 있는가? 우라책이여 좀 말해보라. 이 무참히 짓밟힌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이다. 내 붕알을 반상하라. 이 의지는 자방위 곧 인류의 의지이거늘. 여러분, 제14회 세계 나자의 날에 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제14회 세계 나자의 날에 라는 시는 1967년 2호로 세빛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총 10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하겠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고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으며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시라 하겠습니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시의 주요 내용은 제14회 나자의 날을 맞아 한센일에게 화두가 된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이 되는 사랑의 열매인 결혼과 혼인의 가장 성스러운 일로서 자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단지 문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사회가 편견을 갖고 강제로 거세하는 제도를 규탄하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간에 숨어있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을 보겠습니다. 헌신짝도 짝이 있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태고 이래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유용한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신발도 낡아 해지고 찢어지고 하여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만 헌신이라고 짝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물며 고등동물인 인간 누구에게나 누릴 기본적 권리를 문둥이라는 이유만으로 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를 보겠습니다. 나호는 TO 허가제, 조건은 사전 단종수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나온이라는 것은 나 환자의 결혼을 이르는 말이고, 이행에서 TO 허가제란 테이블 오브 오가니제이션의 이니셜을 따서 인원 편성표라는 뜻으로서 나 환자가 결혼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 조건은 단종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정말로 짐승에게 적용될 천인공노할 악법입니다. 아마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우성화 측면에서 보면 그럴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본을 바탕에 둔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종수술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질병이나 나쁜 형질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에 대하여 단종할 목적으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정관수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에서 사연을 보겠습니다. 사해 복귀가 고작 고양이 발바닥만한 황무지에서 자활이란 요술을 하라는 것인지 무덤을 파라는 것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완치된 환우에게 병이 다 나았으니 사회에 복귀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고양이 발바닥만한 황무지를 내주고는 스스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그들에게 요술을 부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덤을 파고 죽으라는 것인지 어이없어서 한탄을 쏟아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5연을 보겠습니다. 사해 복귀, 무와 노부부는 그나마 여생을, 병신인데 자식은 해서 뭐하나 하겠지만 병신이니까 자식이 있어야 하거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노부부는 그럭저럭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비록 성취하는 몰골이지만 아직 펄펄 끓는 젊은 청춘 남녀에게마저 그 몰골로 무슨 자식을 두어 못하겠느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제2차 형벌이 아니고 무엇인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 돌봐줄 피부치가 있어야지 않겠느냐는 반문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6연을 보겠습니다. 절절한 소원이지만 붕알이 잘려버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독신주의가 아니라면 어느 누군들 왜 이세를 바라는 마음이 절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법제도가 거세일진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 80년대 진행자가 한창 군에서 예편하여 예비군 교육을 받던 시절이 소록소록 살아납니다. 예비군 교육장에 가면 정관 절제 수술을 하면 예비군 교육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산하 제한을 내치던 시절이라서 성한 사람도 그러하였으니 탓하여 무엇하겠습니까? 7연을 보겠습니다. 성성백발 무와 노부부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정치권에서 복지제도를 다각도로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지던 시절에는 나이를 먹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래도 믿을 것은 혈육밖에는 없다고 믿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속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8연을 보겠습니다. 편견의 사디즘이여 좀 말해보라. 사람이 사람의 붕어를 깔 수 있는가? 우라책이여 좀 말해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사디즘이라는 것은 변태 성욕의 하나로 상대방을 학대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 성욕을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편견된 잘못된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생각으로 보지 말고 올바른 입장에서 볼 때 어찌 동물도 아닌 사람이 사람의 불화를 까서 거세를 할 수 있는지 답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행에서 우라책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나환자 정책을 뜻하는데 그 잘못된 나환자의 거세 정책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해보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세계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9연을 보겠습니다. 이 무참히 짓밟힌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이다 내 붕아를 반상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이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라통이 터지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세된 내 불화를 정상적으로 복원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아기를 갖도록 해달라는 피 맺힌 절규인 것입니다. 아니 다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하소연인 것입니다. 이행에서 어떻게 중복한 것은 기가 막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0연을 보겠습니다. 이 의지는 자아방위 곧 인류의 의지이거늘 이렇게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격권이자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 삶의 행태가 달라지는 운명을 타고나지만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세태에서 순순히 받아들일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외된 이웃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물이 고등동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인격을 되찾게 하는 하나원 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를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98화는 1968년 5월호 사상계에 수록된 장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